오현규 선수가 체코전에 득점도 하고 이제 정말 스타가 됐는데 흐뭇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빈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왔다.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 오현규 선수가 유럽에서 시즌이 끝나고 사실 좀 시즌이 빨리 끝났어요. 오현규 선수가 부상 때문에 마지막 라운드의 경기를 못 나왔고요. 부상을 좀 달고 있었죠.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월드컵 이제 떠나기 전에 미국으로 가기 전에 대구에 에드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에드가가 오현규 선수가 골을 넣은 다음에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현규 선수 축하한다 라고 올렸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거였냐면 오현규 선수가 이제 유럽의 선수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피지컬적인 박스 안에서 싸우는 이런 거를 향상시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오현규 선수가 이번에 대구의 공격수 에드가를 직접 찾아가 알려달라, 헤더 훈련을 해달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에드가가 일면식이 있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대구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만남은 황인택 선수가 연결해줬는데 평소에 황인택 선수와 오현규 선수는 친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에드가한테 헤딩골에 대해서 배우고 싶다 이렇게 말했고 황인택 선수가 에드가한테 배우러 온다 하더라. 괜찮냐? 의사를 전달했다. 근데 가벼운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오현규가 실제로 대구를 왔다. 그래서 빈말인 줄 알았는데 진짜 배우러 왔다. 그래서 직접 와서 에드가한테 박스 안에서 헤더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왔다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대구 선수들과 이제 오현규 선수가 같이 찍은 사진이 또 공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에드가 선수는 기본적으로 이 선수가 능력이 꽤 출중한 선수입니다. 에드가 선수가 K리그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공권 싸움, 지금 나이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에드가가 나오면 에드가가 K리그에서는 헤더 왕이에요. 진짜 몇 년 동안 왕입니다. 그냥 에드가한테만 주면 에드가가 다 떨궈주고 그냥 크로스만 올리면 머리로 다 넣어요. 에드가가. 그리고 에드가는 브라질 20세 이하 대표 출신이죠. 애초에 기술적인 능력도 뛰어난 선수고.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 오현규 선수는 유럽 무대에서 뛰는 더 큰 무대로 나간 선수잖아요. 그런데 K리그에 이제 에드가를 알겠죠. 아무래도 K리그에서 뛰었으니까. 더 큰 무대에서 뛰는 선수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에드가를 찾아가서 나 헤딩을 좀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배움을 구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자세다. 이거 이제 오현규 선수가 열정이 어마무시합니다. 수원의 팬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게 또 때마침 그 대구랑 또 연결이 되는 건데 수원이 강등권 경쟁했을 때 그때 이제 오현규 선수가 강등을 구해낸 사나이거든요. 그때 유명한 짤이 있습니다. 이건데요. 오현규가 박스 안에서 넘어졌어요. 여기가 수원 골대입니다. 근데 이거를 본인이 걷어내겠다고 넘어졌는데 머리로 막 이렇게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선수가 슈팅을 못해요. 오현규가 막 머리를 들이밀어서 이 장면이 엄청나게 이 수원 팬들의 마음을 울렸던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오현규 선수는 기본적으로 도끼, 몸싸움, 쫄지 않는 거 이런 게 참 대단한 선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대표팀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건 결국에 이제 오현규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체코전만 봐도 체코전이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왔고 오현규 선수가 뒤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이 오현규 선수의 장점이 극대화되는 게 보통 교체로 나왔을 때 오현규 선수가 더 본인의 역할이 좀 극대화되는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현규 선수가 이제 득점한 이제 기록을 보면요. 국가대표팀에서 오현규 선수는 7골을 넣었어요. 근데 이 7골 중에 오현규 선수가 교체로 들어와서 넣은 골이 5골입니다. 오히려 선발로 나왔을 때는 득점이 좀 안 나왔었어요. 그리고 오현규 선수가 이제 전 소속팀 베식타스 말고 행크에서 뛸 때 그때 지난 시즌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 주전이 울버햄튼에 있는 아로코다레라는 선수고요. 백업이 오현규 선수였어요. 지난 시즌에 행크에서. 근데 오현규 선수가 지난 시즌 행크에서 그 슈퍼 조커로 활약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슈퍼 조커였냐? 지난 시즌 7골 넣었거든요. 7골? 7골을 넣었는데 교체로 25번을 들어갔습니다. 거의 10분 남기고 15분 남기고 이럴 때 들어갔어요. 그래서 오현규 선수가 60분당 한 골을 넣습니다. 60분당 한 골. 교체로 들어가서 계속 골을 넣어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오현규 선수의 이런 저돌적인 면, 도끼를 품은 이런 것들과 좀 관련이 있는데요. 상대가 좀 지쳐있을 때 막 달려서 부딪히고 싸우고 이러니까 상대가 지쳐있는데 오현규가 막 저돌적으로 들어오니까 거기서 무너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오현규 선수가 선발로 나와도 이제 베이스타스에 잘하는데 교체로 나왔을 때 퍼포먼스가 좋았던 이유가 이런 것에 있다. 그래서 이제 오현규 선수는 이번 대회에서 물론 이제 뭐 선발과 교체를 일단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기본은 이 오현규 선수의 그런 영향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오현규 선수가 우리 대표팀에서 손흥민 선수랑은 또 다른 역할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은 건데 오영규 선수가 나왔을 때는 요즘 경기 보면 오영규 선수가 라인 브레이킹이나 이제 그런 것보다도 지켜내면서 주변 선수에게 넘겨주는 이런 플레이를 너무나 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현규가 나오면 그냥 믿고 앞으로 넘겨줄 때가 생겨요. 요즘엔. 이 장면도 보면 체코가 그 마지막에 라인 올릴 때 그냥 뻥 찹니다. 오현규한테. 여기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현규가 극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경기 끝나가는 시점에 오현규는 쌩쌩하고 상대는 지쳐있어요. 특히나 손흥민 따라다니느라 지쳐있는 선수죠. 근데 오현규가 볼을 잡으니까 여기서 오현규가 그냥 들이밉니다. 특히나 이런 걸 잘하거든요. 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오현규가 볼을 컨트롤하기보다 그냥 밀어버려요. 상대 선수를 밀면서 공간을 만들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공간. 이런 이제 싸움을 거는 걸 참 잘해요. 그러면서 오현규 선수가 여기서 볼을 소유합니다. 그리고 뒤에서 누르는데 안 밀려요. 이 선수가 분데스리가 이번 시즌 호펜하임에서 유로파 리그를 이끌었던 핵심 수비수 흐라나치입니다. 이 선수가 그냥 선수가 아니라 분데스리가에서 유로파 리그를 보낸 선수예요. 근데 여기서 오영규 선수가 싸우면서 버티는 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버티니까 다른 선수가 이제 도우러 오잖아요. 두 명이 붙어요. 어쩔 수 없이. 그때 오영규가 나한테 달라붙으면 뛰어가는 선수에게 패스 주는 거죠. 나한테 수비가 다 붙어있을 때 뛰어가는 선수에게 패스를 주면서 좋은 공간에 도움을 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영규 선수가 유럽에서도 보면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오영규 선수가 십자인대 그 이야기도 나왔을 때 골 넣고 이제 관중석에 가서 자기 무릎 가리키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이게 참 오영규 선수가 그런 면에 있어서 참 도끼가 서려 있고 그런 선수다. 오영규가 이제 상대 선수랑 싸우고 있고요. 볼이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떨어질 때 아까처럼 자리 잡는 걸 진짜 잘해요. 여기서 볼이 떨어지는 건 신경 안 쓰고 그냥 들어갑니다. 상대 선수를 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볼이 떨어졌을 때 오현규가 몸을 먼저 집어넣어서 상대의 수비가 달려나올 수 없게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상대가 오히려 달려가다가 오현규한테 막혀서 상대 선수가 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현규는 볼을 컨트롤 안 했지만 흘러서 자연스럽게 오현규한테 가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상대 선수가 넘어지고 오현규는 돌아선 다음에 뛰어나가는, 오현규랑 싸운 선수는 이렇게 넘어져 있다가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걸 보면 참 오현규 선수가 이제 우리 대표팀에게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결의 장점을 주는 선수다. 그리고 이제 오현규 선수는 참 집중력이 좋아요. 이 장면이었죠. 오현규가 이제 뛰어가는데 보시면 수비수가 있고요. 오현규가 뒤에서 있어요. 근데 일단은 먼저 이렇게 뛰어가는 거, 이것부터 좋았죠. 그리고 뛰어나가면서 크로스가 올라올 때 먼저 달려나가는데 상대가 이렇게 달라붙잖아요. 달려오면서. 그러면 크로스가 올라올 때 바로 처리하기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이제 처리를 할 때 상대가 달려들어서 붙어버리니까 정확한 슈팅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오영규 선수가 이렇게 그냥 몸부터 넣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통 이제 크로스가 올라오면 오른발로 돌려놓는 걸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오른발 잡이기도 하고요, 오영규 선수가. 근데 오른발보다 그냥 몸을 먼저 밀어넣어요. 몸을 먼저 밀어넣은 다음에 오히려 올라오는 크로스를 왼발로 밀어넣는, 요게 이 오영규 선수가 참 몸을 잘 쓴다라는 거죠. 요 버티는 걸 하니까 내가 안정적으로 슈팅을 할 수 있는 자세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선수가 달려오다가 오현규를 방해를 제대로 못했죠. 먼저 좋은 위치를 선점을 했으니까. 이런 거 보면 참 오현규 선수의 집중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발휘할 수 있는 타이밍에 잘 쓰면 이번 대회 오현규 선수가 정말 큰 스타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대회에 오현규 선수의 헤더골 같은 게 만약에 나온다면 실제로 오현규 선수가 이제 슈팅하는 장면이나 이런 거 보면 정말 시원시원하게 슈팅도 많이 하고요. 뭐 득점도 이제 무각에서 슈팅해서 들어가는 거 많잖아요. 베시타스에서도 그랬고 9월 달에 그 A매치 멕시코전도 무각에서 슈팅을 했고. 근데 생각해보면 헤더를 잘하는 편이 아니에요, 실제로.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머리로 밀어넣거나 이런 거를 막 잘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튀르키예에서도 발로 밀어넣고 먼저 세도하고 싸움 걸어서 이제 몸으로 밀어넣고 이런 득점이 많지 헤더로 득점하는 게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만약에 오현규가 이번에 헤더로 들어간다. 그러면 저 오현규 선수의 저 배우는 그 자세, 이게 누구한테 가서 알려주세요, 이게 쉽지 않은 일인데 그런 것을 이제 오현규 선수가 얼마나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고 그게 결과물로 나오면 그 결과물은 정말 보기에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이번 대회는 우리가 원톱 자리를 번갈아 가면서 이제 좀 쓸 수가 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오현규가 나오면 싸우는, 그리고 손흥민이 나오면 라인 브레이킹, 그리고 조규성이 나오면 높이 싸움,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참 우리 대표팀 입장에서는 좋은 스타일을 다 보유한다.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이제 우리 대표팀의 이제 공격 라인의 미래가 밝다. 그리고 이제 오은규 선수가 뭐 월드컵에서 잘하면 빅리그에서도 조만간 볼 수 있는 그런 선수로 또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